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해결하고 개발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형태 이후에는 저희가 뭐 주제별로 소규모 미더이나 이제 또 거리두기도 풀려가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직접 만나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인프라스트럭처도 쿠버네티스 기반의 기도스라는 주제로 저희 팀의 엄주관님하고 임성일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엄주관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주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을 넘어 인프라스트럭처도 쿠버네티스 기반의 기도스라는 긴 이름의 멋진 세션의 진행을 맡은 엄주관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부딪혔던 문제들, 그리고 클러스터 API를 활용하여 얻은 개선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클러스터 API 기반으로 기도스를 위한 그 구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의 어떤 기술적인 목표와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잠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텐데,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베어메탈 환경에서부터 그 과제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내에 있는 협업부서 혹은 사회의 파트너사와 함께 결과물을 전달하고 구축, 운영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구축, 운영 과정에서 각각의 그 파트너사 혹은 협업부서와 협업 및 실제 교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용하는 기술셋을 통일하고 또 항상 일관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여러 도구들, 대란적인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희 상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방법, 상용 솔루션을 제외하고 오픈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프라 프로비저닝,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 부트스트래핑, 그리고 세 번째 애드온 설치 등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프로비저닝은 쿠버네티스 노드로 동작할 VM 혹은 물리 서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드들이 동작하기 위한 OS 설치, 그리고 실제 네트워킹 구성, 그리고 스토리 설정 등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환경이라면 웹 UI 혹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한 동작만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혹은 테라폼과 같은 IAC 도구를 통해서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온프레미스의 베어메탈 서버 환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이 모두 한 사람 혹은 여러 엔지니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아이로닉과 같은 오픈소스의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환경이 도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도구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 자체를 계속해서 엔지니어들이 매뉴얼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 부트스트래핑은 앞 단계에서 준비한 노드들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노드로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큐브 ADM이 이런 작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큐브 스프레 같은 여러 도구들이 이를 이용해서 실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질문 사항에도 잠깐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현재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내용으로 각각의 EKS, AKS, GKA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저희의 어떤 팀의 지향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설치 방법들이 각 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또 테라폼 등을 통해서 실제 추상화를 통해서 방법을 일어나는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있어도 실제 베어메탈 환경은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인 애드온 설치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외부와 서비스 연동을 위한 뭐 인그레스 설정,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실제 FFO 등을 위한 CI/CD 파이프라인과 같은 운영을 위한 여러 환경 구성을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큐브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애드온 단계 중에 뭐 CNI나 CSI, 인그레스 구성과 같은 일부 내용은 수행하긴 하지만 실제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뭐 실제 어떤 걸 설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표준화된 방법 자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 외에도 여러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 혹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일화된 일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데카파드라는 기술을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이 데카파드가 현재 저희는 이 3단계 애드온 구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이후에 말씀드린 클러스터 API 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코 플레이라고 하는 앤서블 플레이북을 개발해서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을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플레이북은 기본적으로 큐브스프레이나 세븐서블처럼 기존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한 플레이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컴포넌트처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사용되었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특징 그리고 효과들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한 번에 설치, 제거, 확장할 수 있는 통합 플레이북을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그 외에 각각의 여러 개 연동된 소프트웨어들 간에 필요한 설정 자동화 혹은 연동 설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에도 몇 가지 나왔었지만 이제 실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에어갭 환경에서 사전에 준비를 간단히 하고 이후 구축 과정에서 자동화되어서 별다른 그 매뉴얼 개입이 없는 이런 것들을 위한 플레이북을 개발했었습니다. 이런 타코 플레이 도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드형 인프라로서 앤서블은 인벤토리나 변수 파일을 이제 각각의 사이트별로 설정해서 설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모두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깃 같은 그 소스 저장 방법을 통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비교 혹은 이력 관리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량 아래쪽에 이제 내용처럼 앤서블 플레이북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급하니까 일단 수동으로 좀 해놓자 혹은 이게 해놓자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할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코드 적용을 실제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이력 자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시점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편의 등을 이유로 수동으로 환경을 수정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후에 플레이북을 다시 재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동으로 해서 그 환경이 잘 동작하고 있었는데 환경이 다시 원복된다거나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했던 경우가 있고, 또 실제 기 저장소에는 내용을 반영했지만 실제 이 내용을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이 버전이 환경의 버전이 실제 기기의 어느 버전과 대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는 실제 큐브스프레이나 셉 앤서블과 또 앤서블 리퀘어리먼트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돌하기 위한 매뉴얼 작업들이 매번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 앤서블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 이전에 말씀드린 데카파드 같은 것들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혼재에 대해서 실제 교육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이 어떤 그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얻었던 결과물에 대한 저희 한계점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 쿠버 클러스터 API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림은 이제 큐브 ADM이 처음 도입되고 당시에 이제 실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시그에서 나온 블로그 내용 중에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그 시그에서 목표는 이 클러스터 자체를 클러스터의 어떤 생명주기 관리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인프라에 인프라에 그 독립적으로 여러 환경에 다양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는데요. 큐브 ADM 발표 당시에 아래쪽 하부의 인프라스트럭처나 머신 쪽 관련된 레이어를 보시면 클러스터 API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사용될 것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API 기술은 저희는 이제 매우 초기 단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어떤 방법의 파편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기존 앤서블 기반 도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API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원칙을 중에 하나인 컨트롤러와 이를 확장한 오퍼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는 내부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컨트롤 루프를 통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와 현재 클러스터에 구현되어 있는 현재 상태가 계속해서 일치되도록 유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첫 번째 상위에 있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내장 자원들 같은 디플로이먼트나 작 같은 경우에는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에 구현되어 있는 각각의 컨트롤러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야물에 있는 내용과 실제 클러스터의 형태가 똑같이 동작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은 이러한 기존에 있는 컨트롤러 확장에서 사용자가 커스텀한 리소스를 정의하고 커스텀한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서 파드와 같이 쿠버네티스의 내장 자원 외에 다른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쿠버네티스 자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인프라에는 크로스플레임 혹은 DB 같은 경우에 바이트니스처럼 이런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API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컨트롤 루프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 혹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 상태를 노드의 개수라든지 노드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좀 더 설치한 면에서도 간소화되고 실제 운영 면에서도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이제 클러스터 API 공식 문서인 인트로 부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클러스터 API는 어떤 선언적인 API를 통해서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 업그레이드, 운영할 때 그것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API의 어떤 동적인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실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매니저들,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 매니저를 동작하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있고 이 컨트롤러 매니저들은 첫 번째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해당되는 노드를 실제 노드로 부트스트래핑하는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 컨트롤러가 있고요. 실제 또 인프라 관련된 프로비전을 담당하는 각각의 환경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컨트롤러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야물 형태의 정의된 내역을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면 이제 각각의 워크로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는 형태고요. 일단 클러스터 API의 어떤 리소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에는 실제 사용자 컨테이너 실행하는 단위가 이제 파드라고 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존재하게 되죠. 이 파드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실제 리플리카 개수의 조정이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API도 비슷하게 실제 사용될 로드가 머신이라는 리소스로 추상화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와 동일하게 머신 셋, 머신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동일한 형태의 어떤 개수의 증감 그리고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클러스터 자체를 추상화한 클러스터라는 리소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큐브 ADM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하면 아시겠지만 실제 워커 노드나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두 번째 추가되는 노드들이 이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 다른 옵션을 사용하듯이 이제 컨트롤 플레인 같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리소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API는 다양한 실제 인프라 프로바이더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상위에 추상화된 자원은 클러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클러스터라고 해서 클러스터 종류, 카인드가 종류되어 있고요. 실제 이 스펙 안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라고 하는 필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필드에 실제 우리가 AWS 환경이라면 AWS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되고 그리고 혹은 GCP, 애저 같이 이제 각각의 인프라 프로바이더 대응되는 실제 리소스를 배포하면 이제
관련된 환경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환경에 맞게 어떤 야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 배포를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도식화한 거를 이제 저희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관련된 블로그 내용의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클러스터라는 내용이 빠져 있긴 하지만 여러의 AWS 클러스터, AWS 머신 템플릿, 컨트롤 플레이 정의 이런 다양한 그 리소스 스펙들을 어플을 하게 되면은 클러스터 API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 있는 컨트롤러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각각의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이렇게 프로비저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제 AWS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 편에 있는 그 리소스들은 그 인프라의 독립적인 가장 추상화된 레벨의 리소스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러스터나 이 컨트롤 플레인, 이 큐브 ADM 컨트롤 플레인, 큐브 ADM 컴피그 템플릿은 말 그대로 워커 노드나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큐브 ADM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 오른쪽은 실제 인프라와 관련된 리소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러스터와 1대1로 대응되는 그 AWS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AWS 상의 VPC, 서브넷, 그리고 API, 큐브 API에 대한 로드 밸런서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머신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각각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에 사용되는 EC2 머신의 스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야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세션 다음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러스터 API의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저희는 베어메탈이나 프라이빗, 터블릭 클라우드 등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클러스터 배포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패턴이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자동화해서 컨트롤 루프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었고요. 물론 이게 클러스터 API가 맞는 건 아닙니다. 실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인프라 프로바이더가 다 동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프로바이더의 어떤 구현 수준이 다 별도의 프로젝트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용 수준 사용할 수준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상위 수준에서는 일관된 API를 추상을 했지만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AWS 클러스터, 그다음에 애저 환경 이런 것들이 각각 인프라 프로바이더별로 실제 스펙 내용이 다르고 구현이나 실제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AWS 기준으로 많은 부분을 검증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더 많은 형태의 그 종류의 프로바이더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API 도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백화파드의 하나의 앱처럼 배포를 하고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부트스트래핑 하거나 애드온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모두 백화파드의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배포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통일성 그리고 구축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통일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앞부분에서 클러스터 API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저희가 이 클러스터 API를 사용해서 기독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체적인 구현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AWS 상에서 클러스터 API를 써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러면은 AWS 프로바이더는 어떤 형태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요. 설정된 환경 변수들에다가 템플릿을 만드는 시점에서 밸류들을 지정해서 템플릿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클러스터 API들의 자원들이 야물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야물 형태, 그 야물들을 오퍼레이터가 처리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 CTL이라는 CLI가 만들어주는 템플릿은 뭐 다루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퀵스타트용으로는 쓸 수 있으되 많은 그 변경들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상용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서비스로 해서 다양한 클러스터를 제공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의 변경되지 않는 부분과 소수의 이제 뭐 클러스터마다 바꿔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들을 템플릿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앞에 발표했었던 데카파드라는 기술에서는 기반 기술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햄 차트를 사용해서 그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햄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햄 템플릿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리포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요. 리포를 적용하고 햄을 인스톨하는 과정을 거쳐서 쉽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 하나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림과 좀 다르게 앞에서 햄 차트와 밸류 파일을 가지고 햄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이런 형태의 구현을 했습니다. 밸류 오버라이드 파일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밸류 파일이 최소로 적용해야 되는 전체 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SSH 키를 넣어줘서 실제로 AWS 상에 만들어주는 VM 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AWS 안에서 미리 키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 클러스터에 이 이름으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베이스 URL도 이 이름으로 잡히게 됩니다. AWS 리전은 실제로 이제 배포할 리전을 정해주는 거고요. 쿠버네티스 버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1.22 버전을 쓰고 있는데 1.20까지는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로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팔로우할 예정입니다. 그 베스천 노드 같은 경우에는 AWS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 폐쇄전 환경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이트 서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베스천 노드 서버를 같이 만들 건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마스터 노드나 워커 노드를 지정하면 지금 예제에서는 하나씩만 지정을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클러스터 자체가 배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소스라든지 밸류 값은 밑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워커 노드로 사용하는 기술 중에 미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표를 준비했고요. 보시면은 크게 머신풀이라는 것과 머신 디플로이라는 두 개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워커 노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레플리카 수에 따라서 워커 노드 개수들을 만들어내는 동일한 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AWS 상에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하고 매핑이 돼서 그 오토스케일링이 됐을 때 뭐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AWS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머신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API 안에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안쪽에서 그 자원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핑되는 거는 EC2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매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배포되는 형태도 좀 다른데요.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베일리빌리티 존을 사용해서 배포가 되는 반면에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존에만 배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그 밸류값 그 예시에 보면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는 이런 주석들이 있고요. 이 부분 주석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머신 풀이라든지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골라서 워커 노드들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용성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대해서도 굉장히 흩어서 뿌려놓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했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에 그 VM들을 배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해줄 것이 없었고 그냥 여기에 리플리카를 늘려주시기만 하면은 고루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싱글 노드에서만, 싱글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모든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머신 디플로이 자체를 하나씩 다 배포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머신풀 정의하는 부분에서 몇 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쓰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포되는 시점에서 각 존에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존보다 마스터 수가 적다면은 안 쓰는 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클러스터 상에서 워크로드 자체가 매우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클러스터 자체를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들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쿠버네티스 안에서 뭐 레플리케이션을 더 해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 클러스터 전체의 크기 자체가 이제 한계가 왔을 때는 이 클러스터를 늘려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워커노드를 더 붙여가지고 클러스터를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을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해주는 컴포넌트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같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얘를 배포했을 때 얘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자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더 이상 파드가 배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뭐 설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 있는 CR을 고쳐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클러스터에 있는 로드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클러스터에 워크로드를 더 실을 수 있도록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현에서도 이 조합을 사용해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만들다 보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머신풀이라든지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원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존에 어떤 서브넷에 이 자원들을 배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AWS 자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뭐 저희가 그걸 기록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값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값을 하기 위해서 뭔가 햄 차트를 2번 돌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햄 차트는 뭐 마스터나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생성하는 걸 지켜보는 잡이 있고요. 그 잡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워커노드들 아까 얘기했던 머신풀이나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는 잡이 동작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후출력까지 쭉 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사용한 기술이 햄훅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보시면은 햄에서는 뭔가 그 생명 주기에 따라서 그 다음 잡들을 트리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햄에서 제공하는 인스톨, 딜리트, 업그레이드, 롤백에 맞춰서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햄 훅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여기서 포스트 인스톨 훅을 이제 사용해서 해당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AWS 상에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다 보니까 스파드 인스턴스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습니다. 스파드 인스턴스는 AWS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로 90%까지도 싸다고 하니까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실시간이 중요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올린다기보다는 배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적으로 빨리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워크로드를 올리는 데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머신풀하고 머신 디플로이를
보여드렸었는데 머신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머신 디플로이를 쓰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적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스팟 인스턴스로 워커노드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밸류 지정하는 값에서 보시면 이 부분 스팟 인스턴스를 쓸 것이다.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다. 뭐 이런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베스천 노드에다가도 이 스팟 인스턴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API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잘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만 단독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조작들도 좀 필요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대시보드를 보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건 grafana.mycluster.com이야. 근데 그 DNS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라우터 543을 통해야 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만든 이 클러스터에 이 정보들을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클러스터 API가 할 수 있느냐?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만났던 것들 중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든 것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잘 동작을 하는데, 그 노드 간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앞에 보셨던 어베일리빌리티 존을 넘어서 혹은 서브넷을 넘어서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라폼 클라우드를 시도를 했었고요. 이유는 테라폼 자체가 워낙 인프라 제어 툴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테라폼 클라우드라는 놈이 나와서 테라폼의 스크립트들을 쿠버네티스 안에 CR 형태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CR을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면 얘가 직접적으로 뭔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적용된다기보다는 이 CR이 테라폼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뭔가 제어가 넘어갈 수 있게 보내주고, 그럼 테라폼 클라우드는 테라폼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결국 이제 인프라를 제어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각 단계마다 어싱크로 동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버깅을 한다든지 혹은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다시 그 대안을 찾아봤었고, 그리고 크로스 플레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 플레인이라는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앞에서 보셨던 라우터 543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CR 형태로 만들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얘는 앞에서 그 테라폼 클라우드가 했던 그 한계점과 다르게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크로스 플레인의 컨트롤러가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제어하도록 해서 앞에서 보셨던 단계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디버깅이라든지 테스트가 좀 용이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그레스나 LB, DNS 그 시큐리티 그룹 등 조작하는 데에서는 크로스 플레인의 기능들을 사용해놨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데보션에 블로그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테라폼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자연스럽거나 적용하기 좀 애매한 영역들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AWS 제공하는 CLI 툴이 있고요. 그 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방법도 고르게 사용해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클러스터 API를 통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걸어오고 준비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마일스톤을 찍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프라를 코드로 해서 관리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은 AWS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클러스터 뭐 오픈스택이나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쪽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Bring Your Own Host라는 자신의 호스트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붙이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자신의 클러스터를 좀 더 쉽게 확장하고 자기 서버라든지 자원들을 통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Bring Your Own Host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적어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픈스택이나 VM웨어, 애저 뭐 이런 애들은 프로바이더들이 잘 나와 있고 잘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희도 이제 이것들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는 영역 자체가 그럼 인프라까지 그래 너네들이 기술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다음 기덥수의 대상은 정책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OPA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폴리시 자체를 코드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플랫폼을 준비해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덥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발표 시간이 저희가 조금 일리고 있어서 제가 댓글로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 말씀하셨자면 요거는 딱히 이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좀 다른 질문이군요. 저희가 데카파드로 만드는 LMA나 서비스 메싱 같은 것들을 GK나 AKS로 만든 쿠버네티스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네, 실제 저희가 하는 인터페이스가 그냥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반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데카파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클러스터 API 자체도 쿠버네티스 버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존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신규 쿠버네티스 버전을 예를 들어서 업스트림에서 쿠버네티스 버전이 나온 이후에 몇 개월 내로 이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할 때 사실 클러스터 API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냥 패턴을 보실 때 클러스터 API 쪽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이런 새로 만든 쿠버네티스 버전들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이더별로 실제로 그 개발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쵸. 활발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WS나 vSphere, GK 이런 여러 대형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거의 짧으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내에는 모두 다 업스트림 버전의 버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발표 수고하셨고요. 이 세션은 저희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션, 백업에 대한 것들은 4시 20분에 혹은 4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